바쁘신데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우리 박인식 전문위원님, 지금 벽산 엔지니어링 네. 전문위원으로 일하고 계시고요. 그렇습니다. 원체 사우디 쪽에서 오랫동안 거주를 하셔가지고 13년 근무했습니다. 2009년 초에 부임해서 2021년 말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사우디 현지도 많이 알고 계시고 또 우리 관점에서 또 경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도 좀 많이 여쭤보고자 모셨습니다. 그런데 미리 좀 말씀드릴 게 네네. 제가 13년을 있기는 했는데 네. 그 주재원으로서는 예외적으로 오래 근무하기는 했지만 예. 제가 만난 사람들이나 제가 일한 분야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제가 전체를 알질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를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저 제가 경험하고 제가 만나본 사람들 통해서 확인한 내용을 설명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 의견이 네네네. 사우디 전체에 대한 것으로 비칠까 봐 조금 걱정이 됩니다. 아유.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는 네. 다 이제 아마 네. 양해를 해 주실 거고요. 그 전에는 그 빈살만에 대한 책도 번역해서 한번 내셨고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지금 다시 사우디아라비아 요 책도 내셨고요. 네. 저도 감사히 잘 봤습니다. 지금 다시 사우디아라비아 요 책도 많이 좀 관심 가져주세요. 이분이 모하메드 빈살만. 그렇습니다. 네. 잠시 후에 이분 이야기는 또 해보겠고요. 네. 우선은 사우디가 의외로 이게 역사가 참 짧은 나라죠. 네네. 이제 한 100년 정도도 안 됐던가요? 네. 그 사우디라 그러면 요즘에 이제 비전 2030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네네. 네, 그 2030이 이제 2015년에 살만 구원이 즉위하고 발표를 한 건데요. 네. 이제 그때 당시에 2020년까지 단기 계획을 세우고 네. 또 2030년까지 이제 15년 중기 계획을 세웠는데 딱 부러지게 뭐 그런 표현을 쓰지는 않았지만 사우디 건국된 해가 1932년입니다. 1932년. 그러니까 100년 된 해가 2032년이거든요. 그래서 내심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로 역사가 짧죠. 그렇죠. 사우디라는 이름 자체도 뭐 사우디 왕가의 사람들 이런 식으로. 중동 국가사 국민들을 일컬을 때 네.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한국인은 코리안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네. 아메리칸 이렇게 쓰는데 그쪽 지역은 전부 아이를 붙입니다. 그래서 아이. 이란 국민은 이라니, 이라크 국민은 이라키, 그다음에 아랍에미레이트 국민은 에미레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우디는 이미 사우디거든요. 근데 사우디는 사우드 왕가의 나라입니다. 아직도 전제왕정 국가고요. 이름만 전제왕정 국가가 아니라 명실공히 왕국이고, 그렇죠. 모든 백성을 왕실에 속한 신민으로 생각을 합니다. 신민. 그래서 사우디라는 말 자체가 네. 사우드 왕가의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사우드에다가 아이를 붙여 사우디. 네. 지금 왕가의 이름이 사우드 왕가거든요. 네. 사우드의 사람들이 사우디가 네, 되는 네. 거고 사우디아라비아라고 해서 나라 이름. 근데 이게 참 복받았다고 해야 되나요? 1932년에 이븐 사우드가 어떻게 보면 이제 천하를 통일했다고 해야 될까요? 그쪽에서는 몇 년 뒤입니까? 6년 뒤에 석유가 발견됐다 하더라고요. 네. 나라를 딱 세웠는데 6년 뒤에 막 유전이 발견이 돼. 글쎄요, 그거를 복을 받았다고 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왕가로서는 복받은 일인데 네. 긴 안목으로 보면 그게 과연 그 복받은 건지 요즘에 그래요? 뭐 자원의 저주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뭐 지금 세계적으로 영향을 발휘하고는 있지만 네. 뭐 국가의 활력이라든가 뭐 미래에 대한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면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요즘 와서는 듭니다. 너무 자원에만 이제 의존했죠. 편중되어 있고 의존되고 네. 있어서 네. 뭐 참고로 세계 두 번째 석유 매장량 네. 생산국이기도 하고 천연가스도 세계 6번째 매장량이 있다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전제 왕정 국가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왕국이죠, 쉽게 말하면.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가요? 뭐 우리나라 뭐 예전에 조선시대처럼 왕족이 뭐 장관이고 뭐 그냥 다 한다면서요. 예, 그 전제 왕정 국가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중동 아라비아 반도의 그 네. 걸프 협력국이 6개인데요. 네. 그 나라가 이름은 모두 달라도 실질적으로 국왕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네네. 그 바레인이라 쿠웨이트, 카타르는 이제 에미르라고 칭하고요. 네. 국왕을. 또 아랍에미레이트는 대통령, 부통령 이렇게 칭하고 네. 또 오만은 술탄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네. 실질적으로 전부 국왕의 역할을 하고 네. 실제로 국왕의 자녀들을 전부
공주, 왕자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사우디는 그중에서도 매우 독특한 것이 네. 그래도 다른 나라들은 헌법이라도 있는데 사우디는 헌법이 없고요. 거의 형식적으로라도 다른 나라는 이제 견제할 수 있는 제도나 기구 같은 것들이 있는데 예. 사우디는 아예 그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헌법 대신 통치기본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네. 거기에서는 모든 권한은 국왕이 갖고 있는 것으로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사우디 정부 영토 안에 있는 모든 지하 자원은 국가 것으로 명시를 해놨는데 결국은 그 국왕의 소유가 되는 것이죠. 네. 이미 그 헌법에 준하는 통치기본법에서 그렇게 결정을 해놨기 때문에 실제로 세계 여러 저 왕국이 있기는 하지만 사우디처럼 국왕이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야 기구가 없는 나라는 제가 알기에는 사우디가 유일하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 뭐 혹시 작은 나라들이 그런 나라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세계에서 발언권이 좀 있고 영향력이 있다는 나라 중에서는 아마 저는 사우디가 유일한 것을 어디 좀 뭐 작은 섬나라 뭐 도시국가 이런 거 다 빼고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렇죠. 경제 규모가 되는 나라들 네. 중에서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진짜 권한이 그렇게 막강한가요? 뭐 그러니까 헌법은 없다 해도 그래도 법은 있을 거고 아까 그 통치기본법 이런 거 말씀해 주셨는데 법이 가능한가요? 왕명입니다. 법의 이름이 로얄 디크리입니다. 법의 명칭 자체가. 이게 왕명이에요. 네네. 그 슈라 카운슬이라는 우리나라 의회에 준하는 기구가 있기는 한데 예. 선거로 의원을 선출합니다. 그런데 예전에 우리나라에 언젠가 그 아마 박 대통령 때인가 그 유정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네. 그 저기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국회의원이 3분의 1이 있었죠. 아 70년대예요. 네네. 네네. 그것처럼 슈라 카운슬의 위원을 선출도 하지만 국왕이 그 중에 상당 부분을 임명하고 거기서 결정하는 것들은 국왕에게 건의하는 것이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 의회에서 표결해서 네. 땅땅땅 하는 게 아니라 예, 거기서는 이제 결정을 하지만 예. 그 결정이 구속력이 전혀 없고 국왕에게 건의하는 결의문 정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은 뭐든지 다 국왕이 네, 그렇습니다. 옥새에 찍어줘야 되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약간 여기에도 세무당국 같은 게 있을 거고 민간 기업의 개념이 좀 있지 않나요? 그래도 그건 뭐 똑같죠. 네. 예, 기업 활동하는 것은 뭐 다른 나라와 뭐 제약이 어느 정도 있고 네. 또 형편이 좀 다르기는 하지만 기업 활동 자체가 뭐 크게 제약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기업 활동에 크게 영향력을 미치는 정부의 결정이 예측 불가한 경우가 대단히 많다는 것이죠. 그 왕마음. 사실 뭐 의사 결정하는 구조나 절차도 드러나 있지 않고 그러다 보니 뭐 갑작스럽게 뭔가 굉장히 큰 결정적인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데도 예. 뭐 한 달 전에 뭐 발표를 한다던가 이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예측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네요. 네, 기업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것도 그냥 깜깜이로 어떤 의사결정 절차가 되는지는 알 수가 없죠. 저는 그곳에 있으면서 아침에 일과를 신문 2개를 읽는 거로 시작을 했습니다. 예, 거의 매일 빼지 않고 읽었는데 의사결정 구조에 대해서 기사가 난 것은 본 기억이 없습니다. 뭐 견제는 당연히 못할 거고요. 없습니다. 언론도 뭐 사실은 정부를 언론은 견제하기가 좋은 이야기만 납니다. 제가 현지 아랍 뉴스라는 신문하고 사우디 가제트를 늘 봤는데 정부를 비판하는 기사는 읽어본 기억이 없습니다. 큰일 나나요? 비판 기사 그 아예 카쇼기 없으니까.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카쇼기. 그 사람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반정부주의자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네네. 실제로 그 사람이 그 기고하거나 공개한 기사들을 보면 네. 뭐 친정부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뭐 예를 들어 정부의 큰 결정에는 동의하면서 예. 구체적인 시행 방법이 좀 더 보완이 돼야 되겠다던가 예를 들어서 경제개발 계획을 굉장히 거창하게 발표를 했는데 네. 그 의사결정 과정에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던가 아니면 지방정부에서 수행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 시민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거나 시민이 모르는 채 진행되는 것들이 좀
개선이 되면 좋겠다. 이런 정도의 비판을 그걸 뭐 비판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아니, 무슨 뭐 그러니까 반정부 저기 한 것도 아니고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전복을 꿈꾼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막 신랄하게 막 빗살만은 막 비난한 것도 아니고 지금도 그 사람이 이제 그 사망하기 전에 그 워싱턴 포스트의 객원 논설위원으로 이제 네. 굉장히 많은 그 칼럼을 발표했습니다. 지금도 그 워싱턴 포스트에 가면 그 사람 칼럼이 그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네네. 제가 지난번에 책을 쓰면서 그 부분을 좀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칼럼을 하나하나 확인을 해봤는데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왜 그런 사람들이 살해됐느냐? 내용이 어찌됐든 왕세자를 비판했다는 자체가 용납할 수 없는 그 거죠. 영린을 건든 거예요. 그렇죠. 그 내용의 어떤 뭐 뭐. 비판의 수위 강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저도 그냥 뭐 대단한 비판을 많이 한 줄 알았거든요. 그것도 아니고. 그건 뭐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면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까? 뭐 돌아가셨으니까 카슈쿠지를 뭐 반체제 인사라는 뭐 반정부 언론인이라고 표현해서도 안 되고 그냥 찬성 동조하지 않은 언론인이라고 해야 되나? 저는 굉장히 건강한 언론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 친정부 언론인이죠.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본인도 스스로를 나는 사우디 정부의 정책을 세계에 알리는 그런 역할을 내가 맡고 있다라고 스스로 자임한 사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든 간에 왕족에 대해서 네. 좋은 소리만 하지 않으면 큰일이 난다. 네. 무섭네요. 사우디는 뭐 당연히 뭐 아람코 같은 국영기업 네. 뭐 이제 정유라든지 이런 쪽은 당연히 이제 국영 기업들이 있는 걸로 알고 네. 있는데 일단 민간 기업이라는 것 자체도 존재는 하는 거죠. 그럼요. 네. 근데 국영 비즈니스는 말 그대로 다 이제 왕족의 소유이고 그렇죠. 산업 체계는 어떻게 됩니까? 정유 산업이 대부분이지 아니면 다른 제조업도 있나요? 사우디는 크게 이제 산업 분야를 석유 산업과 비석유 산업으로 나눕니다. 우리가 반도체를 메모리와 비메모리 네, 이렇게 네. 하듯이요. 그 사우디에서 2018년까지 정부에서 재정을 공개할 때 네네. 예산 그 수입과 지출을 공개할 때 석유 수입과 비석유 수입으로 나누어서 공개를 했었습니다. 2019년부터는 이제 세금 수입과 비세금 수입으로 바꿨는데 그 이유가 2018년에 처음으로 부가세가 도입이 됐거든요. 그래서 통계를 보면 정부 재정 수입의 2014년까지는 정부 재정 수입의 한 90%가 석유 수입이었고요. 네. 지금은 많이 내려가서 한 70% 정도. 그리고 이제 그 석유 의존도를 이제 정부 재정을 얼마나 의지하느냐로 볼 것이냐, 아니면 전체 국민 총생산으로 볼 것이냐, 이렇게 달리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정부 재정 수입을 의존하는 정도로 보자면 70% 정도고요. 네. 전체 GDP로 보자면 한 절반 정도 됩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이제 혹시 뭐 그동안에 바뀐 게 있나 싶어서 다시 제가 어제 확인을 해봤는데 네. 작년 말로 사우디 통계청 자료를 가지고 사우디 경제기획부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비석유 산업이 4,530억 달러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사우디 전체 GDP가 9,060억 달러거든요. 네. 2023년. 그러니까 정확하게 절반이죠. 석유 부분이 50%라는 말은 없는데 네. 비석유 부분이 50%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거의 반반. 반이죠. 네, 네, 정확하게 석유와 반입니다. 비석유. 예. 그러면은 그곳에서 물론 이제 현지에서 좀 건설업 쪽에 네. 이제 종사를 하셨었는데 제조업이 좀 다른 분야는 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제조업, 저는 이제 제조업에 관심을 둬보지 않아서 몰랐는데, 네. 이제 질문지를 받고서 확인을 해보니까, 작년에 제조업이 400억 달러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우디 전체 GDP가 9,060억 달러고, 비석유 부분이 아까 4,530억 달러라고 말씀드리지 네네네. 않았습니까? 네. 그중에 400억 달러라서 한 8.8%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석유 제조업이. 부문에 비석유 부분 중에 8.8%. 그러니까 전체로 전체 따지면 지분은 4.4%죠. 5%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조업이. 그게 4년 전에 10년 전에 비해서 예. 배가 된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2014년에서 24년까지 자료를 어쩌냐게 확인을 해보니까 2014년에 그 제조업 분야의 그 GDP가 200억 달러 정도 됐습니다. 근데 지금 400억 달러니까 10년 사이에 2배로 늘기는 했는데 그것이 비석유 부분 중에 8.8%, 전체 GDP 중에 4.4% 정도 되지요.
그러니까 거의 사실상 제조업은 눈을 씻고 볼래야 거의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많이 그래도 늘어나고 올라오고는 있죠. 있는데.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전체 GDP의 한 5%도 되지 않는 네. 제조업. 그럼 결국에는 필요한 건 거의 다 수입해서 쓴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무역 쪽도 중요할 테고. 그 사우디가 그 지역의 맹주를 자처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그 사우디 주변에 이제 GCC에는 전부 산유국들이기 때문에 네. 경제 사정이 좋지만 그 GCC를 제외한 그 아라비아 반도 또 그리고 북압 그 사우디에서는 우리는 중동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거기서는 메나라는 개념을 많이 사용합니다. 미들 이스트 앤 노스 아프리카에서 네. 북아프리카와 중동. 네. 그런데 거기에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거기에 해당되는 나라가 23개국에 3억 명 정도 되는데 네. 모두 아랍어를 사용하고 이슬람을 국교로 갖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그중에서 GCC를 국가 6개, 사우디를 포함해서 6개 나라를 빼고 나면 나머지는 주로 사우디에 물건을 공급하거나 사람을 보내서 그 수입으로 국가 경제의 상당 부분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우디가 지역의 맹주를 자처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어떤 역량 이상으로 발언권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우디가 많이 사주고 소비해줘서 네, 고용해주고. 그 사우디의 취업 인구 자료를 보면요. 네. 제가 가장 마지막까지 확인한 게 작년 4분기 자료인데요. 2023년 4분기 자료를 보면 전체 인구는 이제 2022년 인구입니다. 근데 2022년 인구로 보면 3,300만이 채 안 되는데 네. 취업 인구가 한 1,500만 정도 됩니다. 그러면 반절 가까이 되지만 네. 그 사우디 취업 인구는 400만이 안 됩니다. 380만이고 네네네. 외국인이 한 1,150만 정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취업 인구만 놓고 보면 외국인이 사우디 국민의 3배가 노동. 취업 인구입니다. 예. 그래서 국민의 비율은 그 사우디에 사는 인구의 비율은 외국인이 40%, 사우디인이 60%인데 취업 인구는 사우디인이 25%, 그 외국인이 75%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모든 그 일들을 이제 외국인에게 의존을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사우디 국민들은 노동을 안 해도 먹고 사는데 전혀 문제 없는 거잖아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크게 어려움 겪지 않았었는데 네네. 최근에 이제 그 저유가가 오랫동안 계속됐고 또 사우디 정부에서 워낙 하겠다고 벌여놓은 일이 많다 보니까 국가에서 보조금으로 지급하던 것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해서 현찰로 지급되는 것들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기름, 그러니까 유류세, 그 다음에 전기요금, 수도요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쌌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런 것들이 딱 몇 배씩 오르고요. 제가 2009년에 갔을 때 휘발유가 1리터당 한 130원 정도 해서 네네네. 제가 차를 하나 가득 채우는데 10,000원이 채 안 들었습니다. 한 8,000원 정도? 거기는 이제 기름값이 싸니까 그죠. 제가 좀 큰 차를 한국에서 못 타던 큰 차를 탔는데 그 큰 차를 채우는데도 한 8,000원 정도 들었어요. 근데 네. 그게 지금 4배가 됐고요. 그다음에 전기요금은 2016년에 갑자기 최소 3배에서 최대 한 10배까지 뛰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우디에서 수출하는 유가가 $100가 넘어갈 때 네. 사우디 아람코가 이제 그 일을 대행하는데 네. 아람코에서 발전 회사에다가 공급한 게 $1였습니다. 네. 외국에 팔면 $100인데 자국 발전 회사에다는 $1에 팔았죠. 그게 이제 보조금이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뭐 우리가 짐작할 수 없을 만큼 쌌거든요. 네네. 그러다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전기를 흥청망청 쓰고 전기를 흥청망청 쓰다 보니까 기름 생산하는 양은 정해져 있는데 내수량이 점점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수출량이 점점 줄어들고 네네네. 또 거기다가 유가도
곤두박질 치고 어허. 그러니까 2중 3중의 압박이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공교롭게 살만 국왕이 즉위한 2015년부터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뭐 사우디 정부에서도 더 버티지 못하고 이제 보조금을 삭감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유류대가 뭐 4배 올라가고 전기료가 3배, 많게는 그러니까 누진제니까 예. 많게는 10배, 수도 요금도 한 5배 정도 해서 지금 제가 2021년에 올 때 그때 생활 물가는 2009년에 비해서 2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더군다나 2018년에 부가세가 5% 이제 적용되기 시작했고 네. 코로나 한복판 2020년에 그 5%를 3배로 올려서 15%로 올렸습니다. 그럼 지금 부가세가 15%예요? 네, 지금 15%는 한국보다 오. 훨씬 높습니다. 그러게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우디는 거의 모든 물건을 수입해서 쓰는데 부가세를 3배 올린 그때 네. 동시에 관세를 5% 정도 있던 것들을 한 20% 정도까지 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짧은 시간에 뭐 생활비가 거의 2배 정도로 늘어나는 현상이 생겼죠. 그 보조금들이 이제는 뭐 거의 없다시피 해서 더군다나 세금까지 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뭐 굉장히 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아니 그냥 기름 펑펑 나서 돈 걱정 안 하고 나라의 보조금으로 노동도 안 하고 편하게 사는 나라다라고 생각했던 건 완전 옛날 말이네요. 그 사우디는 잘 아시겠지만 그 오펙 쿼터가 있지 않습니까? 예. 하루에 생산할 수 있는 기름이 한정이 돼 있습니다. 네. 그게 대략 한 1,200만 배럴 정도 되는데 뭐 이 가동률이 항상 100%가 유지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략 900만 배럴에서 1,100만 배럴 정도를 생산합니다. 그 중에서 자국에서 한 30% 정도로 사용하고 70% 정도 수출을 하는데 한 지난 10년 통계를 내보니까 하루에 평균 한 720만 배럴 정도 수출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1년에 26억 배럴 정도 됩니다. 그게. 네. 그럼 이제 유가가 100달러라야 2,600억 달러인데 지금은 뭐 80달러 선에서 뭐 넘나들고 있고 더군다나 이제 일반인들이 잘 모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사우디가 벌써 감산을 한 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수출하는 물량이 한 지난 10년 동안 대개 720에서 730만 배럴 하루에 그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600만 배럴을 겨우 넘어서는 정도라서 유가가 자기네가 필요한 그 수준에 미치지 못했는데 거기에 더군다나 판매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내심으로는 지금 굉장히 타격이 클 겁니다. 유가는 떨어지고 감산까지 했고 물론 이제 감산이라는 게 유가를 좀 지탱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만 그래서 이제 그나마 이제 그 선에서 버티고 있는 거죠. 그나마 그걸로 버티는. 아마 사우디로서는 그 정상적으로 수출 물량을 유지했을 때 네. 자기 손에 들어오는 돈이 더 적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한 게 지금 같은 물량은 늘어나지만 유가가 더 많이 떨어져서 더 손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걸 유지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면 그렇게 고집할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지금 사우디 정부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굉장히 녹록지 않은 상황인 거네요. 어렵지요. 잘 모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사정을. 그렇죠. 뭐 거의 사우디면 거의 지구 반대편 아닙니까? 거기까지는 아니고 뭐 한 9시간 10시간이면 가니까 유럽보다는 좀 가깝습니다.